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학개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보험은 어떠신가요? 아니, 보험료를 많이는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중복되는 보장들이 많은 것 같고 정작 나에게 꼭 필요한 보장은 빠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신 적 없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험 리모델링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세 분의 보험 전문가들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분들과 함께 보험에 관한 알찬 정보들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오늘의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험학개론 오늘의 토픽, 우리 가족 보험 잘 준비되어 있을까? 네, 오늘의 주제 확인해 봤습니다. 너무 뻔한 질문 같지만요. 요즘 정말 리모델링이 대세 맞죠? 공감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는 보험에 대해서 전문적인 상담과 또 소비자 개개인에게 또 맞추면서 그리고 충분한 이해를 동반하고 있는 그러한 보험 상담을 대부분 원하잖아요. 네. 그런데 아쉽게도 일부 예전의 보험 설계사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게 전문적인 컨설팅이라기보다는 지연, 학연에 의존해서 누구누구 엄마 안보험 하나쯤은 있어야지. 그래, 또 필요한데 하나 해. 라는 형식으로 보통 판매 형식으로 보험이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판매 중심인 경우는 결론은 수당 중심의 형태로 이렇게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조금 3년, 5년, 10년이 지나서 이 보험을 열어봤을 때는 보장이 설명과 조금 다르다든지 나는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5년 뒤에 보험료가 이렇게 인상이 많이 됐다든지 이러한 좀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런 것을 살펴보고 보험에 대한 리모델링 문의를 좀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게 내가 잘 알고 나한테 필요한 것을 골라가지고 내 경제 사정에 맞게 가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보험 가입 채널이 대부분 보면 이제 지인 설계사분들 내 주위에 많이 있으시잖아요. 아니면 이제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가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네. 우리가 보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다행인데 잘 모른단 말이에요. 보험은 이게 어떤 보험이 좋은 건지, 뭐 보험의 종류가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많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단편적인 지식 또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보험을 가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쌓여가지고 또 주위에 설계사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 하나 들어줘, 저거 하나 들어줘 해가지고 하나씩 가입하다 보니까 보험이 잘못 가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불어나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또 처치를 해야 되잖아요. 뭐 중복되어 있는 거 삭제한다든가 또 불필요한 것들은 빼고 또 필요한 것들은 다시 집어넣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전문적인 보험 컨설팅을 하시는 전문가들한테 이제 맡겨가지고 내 보험을 정말 필요한 것만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리모델링 하는 게 요즘 대세로 굳어진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리모델링도 좋지만 사실 여태까지 오랜 시간 낸 보험을 해약을 하고 새로 가입하면 지금까지 낸 돈이 좀 아깝고 손해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들 수 있거든요. 그래도 리모델링을 꼭 해야 하는 건가요? 일단 시청자분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시는 게 해지는 무조건 손해다 네. 라고 생각을 가장 크게 갖고 맞아요. 계신 것 같아요.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좀 명확하게 짚어보셔야 될 것이 첫 번째는 내가 지금까지 낸 보험료에 해지하금을 뺐을 때 이게 실제 손해액이 되는 건데 자 여기서 내가 실제 손해액이 그래서 200에서 300만 원, 뭐 500만 원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것만 너무 초점해서 내가 500만 원 너무 아까운데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근데 저희가 더 명확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앞으로 내가 납부해야 될 보험료가 총 얼마가 남았는지가 더 중요해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보장도 형편없고 만기도 짧은데 앞으로 내야 될 금액이 1,500만 원이 남아있는 보험이에요. 근데 이런 밑빠진 돈에 계속 돈을 붓느냐 아니면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내가 보험료가 같은 1,500만 원 혹은 한 100만 원, 200만 원 더 내더라도 이거는 100세까지가 유지가 되면서 뭐 범위도 훨씬 넓어지고 나의 면제 기능도 있다면 내가 1,500만 원을 버리게 되느냐 아니면 1,600, 1,700을 내더라도 이거를 확실한 보험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실 때는 앞으로 손해 봤을 때 금액만 보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나입하는 돈이 아까운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이 보험이라는 것은 결론 재테크에 있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크게 다쳤거나 크게 아팠을 때 집을 팔고 차를 팔아서 이렇게
그렇게 내가 병원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보험이라는 것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내가 비용 손실에 대한 투자이지 절대 저축은 아니라는 점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의 나무를 보지 말고 멀리 숲을 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요, 정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보험 리모델링 특집으로 방송을 꾸며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례자분 리모델링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논산에 거주하시는 50대 주부신데요. 네. 그래서 주변에 아시는 지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서 이거 가입해달라, 저거 가입해달라 하면서 가입을 많이 해와서 쌓인 게 좀 규모가 컸다고 합니다. 네. 본인을 포함해서 이제 성인이 된 두 따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미성년자 아드님이 계시는데 이 4인 가족의 보험료가 232만 5,680원. 한 달 보험료가? 네, 와우. 그걸 내고 계시는데 보험료를 조금 줄였으면도 하셨지만 네. 무엇보다 내가 내고 있는 이 보험이 그만큼의 가치를 하는 보험인지 보장이 잘 가입하고 있는 건지 그걸 궁금해하셔서 저희한테 문의를 주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요. 자, 너무 비싼 보험료를 좀 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시청자분을 저희가 오늘 특별히 전화 연결을 해서 좀 자세한 사항들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 달에 한 230만 원 정도를 보험으로 내실 정도면은 야, 우리 시청자분께서 능력이 대단히 있으신 분이다. 뭐 그렇게 생각도 되는데 부담이 안 되셨어요? 여태까지는 안 됐었는데요. 아이고, 예. 이제는 노후 걱정을 살짝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자, 그러면은 현재 가지고 계신 보험이 부담이 조금 되시고 정말 나에게 필요한 보험인지는 우리 전문가분들과 함께 상담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는 분 통해서 좀 보험을 많이 가입을 하셨던데 네네. 지금 가입하고 계셨던 보장 내용이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제가 들은 보험이 제가 이렇게 보험을 알아서 들은 것이 아니라 추천을 받아서 들은 거라서 제대로 보장이 되어 있는지 또 저희 엄마가 편찮으셨는데 엄마가 편찮으시고 나니까 내 보험이 제대로 되어 있나 확인을 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제대로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신다. 참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네. 정말. 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문제였나요? 일단 납입 완료된 보험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 네. 96년도부터 2003년까지 가입한 보험들은 대체로 보험료가 저렴한 건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보장에 대한 만기가 짧거나 가입 금액,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도 조금 다 소액, 작았던 게 조금 특징입니다. 그래서 좋은 시기에 잘 가입한 이러한 보험이라 유지를 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을 저희가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S공제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2000년도에 가입해가지고 이제 만기가 한 몇 개월 안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험료 내는 것도 얼마 안 남았고 20년 납 20년 만기로 돼 있어가지고 요거는 시청자분께서도 그냥 끝까지 다 보장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놔두셔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서 요거 부분은 그냥 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S생명의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이라고 해서 무려 57만 원가량을 납입 중이신 보험이 있었어요. 야. 이게 사망보장이 주계약 3억 원이 가입이 돼 있어서 뭐 아파서 사망하던 다쳐서 사망하던 자연재해로 혹시 사망을 하던 간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 사망보험금을 자녀가 셋이다 보니까 지금 혼자시잖아요. 그래서 각각 한 명에서 1억 원씩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셨다고 해요. 네. 근데 이거를 유지하면서 지금 사실 전체적으로 보장을 봤을 때에는 없는 보장들을 조금 추가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이 57만 원가량 되는 거를 납입을 해야 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이 보험료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보여서 요건 조금 문제점이었고요. S생명의 땡땡케어 2004년에 가입하신 보험 같은 경우에는 요게 상품 이름에는 CI라고 적혀 있지 않지만 이 상품은 CI 보험이에요.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완납을 했고요.
뭐 이걸 CI 보험으로 잘못 가입했다고 해서 모두 다 해약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말씀드리진 않아요. 시작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납입한 기간과 보장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서 모든 거를 이제 고려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수술비 보장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임플란트 수술을 했을 때 그 치조골 이식 수술이라는 걸로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개수 제한 없이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네. 근데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보장 내용을 잘 모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장 내용 알려드리면서 최대한 이 거의 다 납입한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조금 더 현명하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드리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게 실비보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누미. 근데 이분이 이제 실비보험을 K사에 땡땡 플러스라는 이제 통합보험으로 가지고 계신데 이게 말 그대로 통합보험이거든요. 보험 이제 후유장애라든지 골절, 화상 뭐 이런 것들 몇 개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보험료 6만 5천 원에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 중에서 절반 정도는 적립금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하. 적립금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실비보험은 오르잖아요, 조금씩. 네. 그 오를 때 적립금에서 차감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눈속임이죠. 그래서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실비보험이 오르지 않는 보험으로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쓸데없이 낸 적립금에서 차감돼 가는 걸 모르고 나중에 그 적립금을 다 깎아먹게 되면은 보험료 굉장히 많이 오르는 구조의 보험이에요. 되도록이면 착한 실비보험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 특징이 뭐냐면 상해 의료비가 1,000만 원밖에 한도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2009년 그 8월 이후에 가입한 거라서 네. 표준화 실손 이후에 가입한 거기 때문에 질병이나 상해는 5천만 원까지 한도로 돼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설계사가 잘못 아이고. 설계를 해가지고 옛날에 2천만 원 가입하던 그 버릇을 그대로 아이고. 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입한 것 같아요. 어머나. 그래서 이건 또 오류가 있었던 실비보험이에요. 네. 반드시 이거는 지금의 착한 실비로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H해상에 운전자 보험 가입 중이신데 이게 17년도에 가입을 하셨어요. 근데 뭐 20년 납에 20년 만기 월 보험료 10,000원이면 이거 뭐 작은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분들께 10,000원짜리 보험을 그러면 10년만 내는 게 있으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렇죠. 보장 기간은 그것도 20년만 해주는 게 아니라 100세까지. 물론 100세까지 운전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만기는 긴 게 더 안정적이고 비용이 같다라면 만기가 긴 게 그렇죠. 좋잖아요. 그건 조금 그렇게 변경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네. 그리고 H생명에 이제 일시납으로 가입하셨던 연금 상품, 요게 변액 연금인데요. 지금 수익률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약환급금을 봤더니 네. 140%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오해하실 수가 있는 게 변액 연금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변액 연금은 좋은데 연금 개시하고 나서가 이제 변동이율로 바뀌기 때문에 안 좋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일찍 가입하셔서 그것도 큰 금액을 완납을 미리서부터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갑자기 이렇게 수익이 점점 와.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요거는 잘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S생명에 이제 가입되어 있는 월적립식 그러니까 매월 불입하시는 50만 원씩 불입하시고 계시는 연금인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변액 연금하고는 다른 그냥 일반 공시율 상품의 연금 상품이에요. 아까 것과 비교했을 때는 현저하게 수익률이 차이가 났고 2010년에 가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저보증이율이 가입 후 10년까지는 2.5% 그리고 10년을 초과할 시점에는 1.5%를 보장을 한대요. 그러니까 10년 전의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이렇게 낮은 상품으로 가입 중이시기 때문에 요거는 납입 기간 애매하게 남아있긴 해요. 그리고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 그 급전이 조금 필요하셔가지고 중도 인출 한 2,400만 원 정도 땡겨 쓰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뭐 저희가 말씀드리는 연금으로 바꾸는 거나 아니면 해약하는 거나 뭐 별 크게 뭐 득이 되는 솔루션을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시청자님께서 이거는 조금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뭐 계속 어쨌든 내면 50만 원에 대한 그 보험료를 부담해야 되는 게 있고 만약에 해약을 한다 해도 뭐 득은 사실 없지만 해약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해약환급금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신규로 보완해야 되는 보험에 대한 어떤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활용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다행히 완납한 보험들은 좀 유지를 하면 되고 그리고 변액 140%는 뭐 걔도 그냥 유지하면 되니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점을 진단을 해봤으니까요. 어떻게 리모델링이 되었는지 결과를 좀 확인해 볼게요. 네, 기존에 납입 완료된 H생명의 암보험, H생명의 종신보험, N생명의 암클리닉, M생명의 땡땡 건강보험은 납입이 당연히 완료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유지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행이에요. 네, 또 S생명의 땡땡 케어 보험은 자동 대출 납입으로 전환을 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렸고요. 또 S생명의 변액 유니버설 종신보험, 이게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대체 납입 전환을 해서 이 두 보험에 대한 보장은 100% 가져갈 수 있도록 유지를 하면서 또 더 이상은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제도를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또 내가 부족한 보장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실 때 이 보험에 대한 보험료가 부담을 좀 덜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좀 추천드렸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당연히 완납이 돼서 유지하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보니까 단어가 좀 어려운 게 있어요. 뭐 자동 대출 납입이다, 대체 납입 전환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이용해서 보험료를 안 내면서 유지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생명보험사에만 있는 이 제도성 특약이라는 건데요. 그걸 활용했을 때 네. 대체 납입과 대출 납입이 가능합니다. 아하.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가 해약을 하면 해약 환급금을 받죠. 네. 그 해약 환급금을 보험 용어로 적립금이라고 해요. 근데 그 적립금을 가지고 중간에 해약하면 해약 환급금도 받지만 중간에 중도 인출을 통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 그 적립금 크기만큼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하게 알고 계시는 것들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보험을 리모델링 할 때 납입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서 이런 제도성 특약을 활용할 수 있는 상품들은 앞으로 내야 될 보험료에서 딱 위험보험료만 있죠. 그것만 이 적립금, 바로 해약환급금에서 차감을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네. 그게 대체 납입이라는 거고요. 네. 그럼 대출 납입은 뭔지. 자, 그 적립금에서 빼서 월보험료를 내는 거잖아요. 네. 근데 보험에서 중간에서 거기다 이자를 떼겠다는 거예요. 내 해약 환급금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건데 이걸 거기서 중간에서 내가 해주는 거니까 이자를 받겠다는 뜻이거든요. 너무했네. 시사스럽지만 네. 이것도 활용을 하게 되면은 더 이상 남아있는 납입 기간에 대한 그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차피 계약자 적립금은 내가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 플러스 계약자 적립금을 받는 거거든요. 내가 살아있을 때 이걸 조금이라도 활용한다. 다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약간만 활용한다면 보험료를 벌써 여기서 56만 9천 원과 16만 3,500원을 아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해지하지 않는 상품이 많지 않은데도 보험료를 이렇게까지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K손해보험의 이제 실손보험 아까 그 방 전문가님께서 말씀해주신 전환실손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저희가 이 부분 설명드릴 때 굉장히 주의하는 게 실손보험은 바꿨을 때 단점도 있어요. 근데 장점도 있어요. 네. 둘 다 있어요. 근데 가지고 있는 실손보험도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전환실손으로 했을 때의 단점은 이제 뭐 도수 치료, 영상 촬영, MR 그다음에 주사 치료에 대해서 자기 부담금이 약간 더 발생하고 횟수 제한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안 좋은 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걸 분명히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옛날 실손이 더 좋았는데 유지할 거 이러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네. 근데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옛날 실손 같은 경우에는 보장은 좋지만 이게 보험료가 낼 수 없을 정도로 오르면은 좋아도 갖고 갈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거를 그나마 갖고 갈 수 있는 보장으로 바꾸는 걸 전환실손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하시기 때문에 장단점을 분명히 설명을 드리고 요거를 좀 변경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보완 설명드리면 이분이 네네. 고지사항 있으셨어요. 병력이 있으셔가지고 원래 일반 실비보험을 신규 가입하는 거는 어려우신 분이에요. 네. 근데 같은 회사에서 같은 회사로 전환 실비하는 거는 무심사로 가능하세요. 그건 괜찮고. 예, 그래서 통과가 되신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보험을 가입하실 적에 제약이 있으셔가지고 네네. 이분은 유병자 보험으로밖에는 안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도와드린 게 이제 그 유병자 보험으로
3대 질병 같은 부분을 좀 보완을 시켜드렸는데 당연히 유병자 보험이다 보니까 일반 보험보다는 한도가 좀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든지 허혈성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한 개 보험사에 가입하면 500만 원 정도밖에 한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2개 보험사를 합해가지고 그래서 뇌혈관 진단비하고 심혈관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D 손보하고 M 화재 보험을 2개를 합쳐가지고 1,000만 원씩 가입을 해드리는 걸 도와드렸고요. 100세까지. 그리고 그 진단자금 외에도 이제 이분이 이제 배우자분이 이제 좀 없으셔가지고 혼자 계시다 보니까 나중에 병원비가 나오고 또 입원비 같은 거 나올 적에 자녀들한테 부담을 좀 주기 싫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입원비를 좀 높게 가져가시길 원하셨는데 이미 가지고 계신 보험이 거의 한도까지 입원 일당을 다 가지고 계세요. 네. 그래서 좀 상급병실이나 종합병원에 가셨을 적에 입원비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의 운전자 보험이 K손해보험과 H해상으로 조금 중복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로 묶어드려서 앞으로는 10년만 납부를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단돈 10,000원으로 100세까지 쭉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분께서는 또 혹시 내가 치매로 자식들을 못 알아보면서까지 오래 살면서 자식들에게 혹은 민폐를 끼칠까 봐 매달 100만 원씩 종신토로 종신토로는 죽을 때까지 매달 100만 원씩 중증치매 진단 시 수령받을 수 있는 치매보험도 D생명으로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게 네. 나이가 들면 무조건 걸린다는 3대 질병 위주로 먼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기를 늘려드리는 위주로 해서 보완했다고 먼저 보시면 간편할 것 같고요. 그래서 3대 질병 중에서 암 진단비도 100세까지 한 3,000만 원 정도를 추가해서 기존 보험과 합해서 80세까지는 7,500만 원 정도, 7,700만 원 정도, 그리고 80세 이후에는 3,200만 원 정도를 암 진단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소외감은 100세까지 2,0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리고 뇌혈관하고 허혈성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2개 보험사를 합쳐가지고 100세까지 1,000만 원 정도를 충분하게 보장해드렸고요. 네. 또 뇌졸중하고 급성심경색은 뇌혈관, 심혈관이 조금 더 중증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2,000만 원까지 더 추가해가지고 100세까지. 그래서 암하고 뇌혈관, 심혈관이 각각 다 100세까지 충분히 보장하게끔 해드렸고요. 또 치매보험은 최근에 좀 내용이 좋게 나온 게 있어가지고 네. 예전에는 중증 치매만 보장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1단계 경증 치매부터 차례대로 300만 원, 500만 원, 2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고 또 3등급 중증 치매가 되면은 다달이 1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있는 이런 치매 보험 좋은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해서 3대 질병하고 치매 위주로 많이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기존의 보험료가 지금 82만 4,210원 내고 계셨는데 네. 월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만 33만 2천 이야. 원으로 이렇게 대폭 줄어들었는데 네네. 보험료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보장이 나빠진 건 아니에요. 어떻게 와닿으시나요? 네, 너무 와닿습니다. 네, 정말 오늘 세 분의 전문가 분들께서 긴 시간 아주 꼼꼼하게 리모델링 도와드렸는데요. 자, 시청자분 다시 한번 연결해서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리모델링 상담 받으셨습니다. 결과를 보니까요, 230만 원 정도를 매달 힘들게 내고 계셨는데 이제 90만 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총 140만 원 정도 이제 여윳돈이 생긴 거잖아요. 네, 네. 그 140만 원 여윳돈 앞으로 어떻게 쓰실 거예요? 이제 그 돈은 네. 제 노후를 위해서만 쓰려고 어머나 생각해요. 세상에. 앞으로 우리 시청자분의 본인만을 위한 노후 자금으로 네, 꾸준히 이제 저금하셔서요.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바랄게요.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까지 해서 피드백을 받아보니까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셨구나, 행복해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보험 리모델링 특집으로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 보험 설계하시거나 상담 받으실 때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